여기에서 이렇게 총 25kg를 감량하고 벌써 3년차 유지 중이세요. 일반인들도 어려운 다이어트를 어떻게 성공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시냐고요? 오늘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멘토 김은하입니다. 이 학생이 17살 때 처음 내원을 하셨거든요. 그냥 단순히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예뻐지기 위해서 내원하신 것만은 아니었고요. 이제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였어서 약물을 복용하기보다는 이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해서 당뇨를 치료해보자 라고 권유를 받은 상태로 그렇게 내원을 하셨었어요. 이 친구가 혼자서 이제 식단 조절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걱정이 돼서 저희 병원에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을 하셨어요. 이 학생이 다이어트를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이어트에서 이제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의지가 아주 대단한 편은 아니었어서 중간중간 자주 내원해서 체성분도 분석해보고 이 학생이 잘하고 있는지 습관도 체크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학생한테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잠도 충분하지 않았었고 또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 생리통도 있었고 여드름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혈이라고 진단을 내려드렸고 이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체력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정 조절도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또한 학생이 감량해야 되는 체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오래 진행했었어야 했거든요. 식욕이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같이 좀 들어가서 처방이 됐고 숙지향이나 당귀나 청궁이나 대사를 높일 수 있는 약재들도 같이 배합을 해드렸어요. 몸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은 식단만 잘 조정해도 체중이 잘 빠지시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계신 분들일수록 이제 한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다이어트가 잘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 학생한테는 이제 앞으로의 식단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빠르게 당을 올려버리는 그런 단순당들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고 싶은 음식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다 제한하라고 하면 하기 싫겠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몇 가지 음식들만 중단하도록 했는데요. 첫 번째, 음료수. 그 다음 흰쌀밥.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과일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운동은 그냥 우리가 활력이 생길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가볍게 당을 소비시키는 걷기 정도를 제한해드렸어요.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있는데 다이어트 한약을 같이 먹어도 몸에 상관이 없는가요? 같이 복용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시간을 1시간 정도 띄우시는 게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좋고요. 저희 다이어트 한약은 식사하시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시는 약물이거든요. 겹치지 않게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당뇨 같은 지방이 있으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는 예를 들면 탄산음료, 거기는 과일 주스도 포함이 돼요. 음료수를 끊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중에 파는 음료들에는 이제 액상과당이라는 과당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먹었을 때 급격하게 혈당을 빨리 올리게 돼요. 이런 음식들이 인슐린을 빨리 분비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제로 콜라는 먹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제로 콜라에 들어간 이 인공 감미료라는 것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당뇨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로 콜라도 드시지 않기를 권장드리고요. 이런 걸 먹기 시작하면 다른 음식을 제한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맛에 대한 흥미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단박에 제한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처음에는 단맛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꾹 참고 3주에서 8주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단맛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몇 주만 조금 참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맛이 나는 음식들을 단박에 끊어버리는 것들을요. 네. 라떼, 커피. 네, 그쵸. 커피 시럽. 네, 절대 제한하시고요. 두 번째가
간식을 중단시키시는 겁니다. 간식이 당기는 시간대가 어떨 때냐면 막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당이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을 먹고 싶어지거든요. 이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이 대다수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나쁜 음식들이에요. 예를 들면 현미보다는 백미, 통곡물보다는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이 정제된 탄수화물인데요. 이런 것들을 제한하시고 좀 비정제된 탄수화물, 우리 흔히 말하는 복합당들,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 나아요. 그렇다면 이 간식을 달달한 거 말고 견과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나요? 견과류 드셔도 너무 좋죠. 그런데 견과류를 제가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견과류에 건포도 든 건 괜찮나요? 건 블루베리 든 건 괜찮나요? 점차 확장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단박에 간식도 제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세 번째, 당뇨인 환자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운동하시는 것은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네. 가지고 있는 혈중당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나 더 권장드리는 것은 이 햇빛을 봤을 때 얻는 효과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몸에 도움이 되는 활력이 돋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햇볕을 보고 가볍게 산책을 하시던지, 혹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층까지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가볍게 걸어 올라가시는 정도, 그 정도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운동 많이 하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근데 그렇게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오늘 당뇨를 진단을 받고 오늘 하루 2시간 운동하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꾸준히 조금씩 계속해 나가실 수 있는 활력이 약간 돋는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운동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많은 논란을 있더라고요. 네. 그 운동하지 마세요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너무 힘 빼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권장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오랜 기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 활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식단 조절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도, 체중이 잘 감량되고 있는데도 지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일상의 변화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가볍게 운동을 하시라고 권장드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실 때 꼭 현미밥을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꼭 필수입니다. 천천히 몸에서 당을 올리고 천천히 소비해 나가는 이런 복합당,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들을 권장드리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음식이 현미밥이에요. 이때 발화현미 아닙니다. 찹쌀현미 아닙니다. 소화 잘 되게끔 그렇게 조금이라도 갈아 나온 그런 현미 말고 정말 말 그대로 거친 현미를 드시면 돼요. 5번째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지기입니다. 네. 우리가 몸에서 당을 조절해 나가는 호르몬은 인슐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당을 조절해 나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 식사 습관 등등의 우리가 잘 아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셨을 때, 그때 이제 당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규칙적으로 새끼 드시고 충분한 수면 취하시고 이런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당뇨가 있었던 17세 여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렸고, 또 당뇨 환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뇨약을 복용하는 순간 나중에 끊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쩌면 평생 드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한 번거로움보다 좀 힘들긴 하지만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했을 때 그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당뇨 환자분들은 다이어트를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고 요요 없는 유지하실 수 있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